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은행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금융 상담 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픈 기억들이죠. 통장에 돈이 있는데 정작 급할 때 가족이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는 경우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울면서 애원하는데도 규정상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사실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고객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질문하지 않은 걸 굳이 먼저 말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정작 쓸 수가 없는 상황이요.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의식이 없고 가족은 돈을 못 쓰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만 해왔어요. 대형 은행부터 지역 금융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했고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례와 함께 은행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3가지 준비법을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쓰러지신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을 가족이 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못 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은행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들이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이걸 증명해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김수진 79세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죠?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정말 한 푼 한 푼 모으신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자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뇌 손상 때문이었죠. 눈으로는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입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딸 박민지 48세님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지님은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통장도 알고 도장도 알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았죠? 어머니가 평소에 다 알려주셨거든요. 박민지님이 통장이랑 도장, 비밀번호 메모까지 들고 은행에 왔습니다. 저한테 오셨어요. 얼마나 다급해 보이시던지요. 어머니 입원비 내야 한다고 돈 좀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말에 박민지님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딸인데요. 엄마 돈인데요.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데 어떻게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 가슴도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박민지님은 본인 돈으로 입원비를 내셔야 했어요. 몇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통장에 8천만 원이 있는데도 못 쓰고 본인 돈을 써야 했던 거죠. 나중에 후견인 신청해서 법원 허가받고 그래서 어머니 돈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게 몇 달이 걸렸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박민지 님이 울면서 왜 미리 몰랐을까요? 왜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제가 답답했죠? 미리 물어보셨으면 알려드렸을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김수진 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간단한 준비 하나만 해뒀어도 박민지 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지면 자녀들이 여러분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못 써요. 통장이 있어도 도장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도 못 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내 돈을 내 가족이 지키는 법을 정확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권한을 넘기는 문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융거래 위임장이라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는 가족이라도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절대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실명제 때문이에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돈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나 횡령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좋은 취지의 법이죠. 근데 이게 응급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거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가족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의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대신 내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은행에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어서 자금 인출이 불가능했던 고령층 사례가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한다는 겁니다. 5천 건이에요. 하루에 열 몇 건씩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윤기철 76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윤기철님은 제 조언을 듣고 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딸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신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윤기철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 문제였어요. 응급실로 갔고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딸이 위임장 덕분에 바로 필요한 비용을 찾아 쓸 수 있었죠. 아무 문제 없이요. 딸이 나중에 제게 전화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위임장 만들어 두라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생명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본인과 가족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직원이 양식 주고 작성 방법 알려줘요. 양식에는 본인 정보랑 위임받을 사람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줄 건지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입출금, 해지, 이체 이런 거요. 필요한 항목 체크하시고 서명하시면 끝이에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 위임장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건강하실 때 바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 중 누가 대신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나요? 안 하셨으면 이번 주 안에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해놔도 나중에 가족들이 엄청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쓰는 공동명의 통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한 통장을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름하고 자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통장 주인이 두 명인 거예요. 둘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도 다른 한 사람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요. 위임장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본인 통장이니까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한 60대 이상은 전체의 6%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적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응급자금 대응 속도가 평균 5배나 빨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부산에 사는 서혜진 81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혜진님은 막내딸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권유를 드렸고 서혜진님이 받아들이셨어요. 딸도 좋다고 하셔서 바로 만들었죠. 통장 하나를 둘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고 며칠 뒤에 서혜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입원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가 필요했죠. 딸이 바로 은행 가서 돈을 찾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공동명의 통장이니까 본인 돈 찾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은행 직원도 신분증만 확인하고 바로 찾아줬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즉시 낼 수 있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서혜진님이 퇴원하시고 제게 연락하셨어요. 정말 위임장보다 공동명의가 더 편하네요. 딸이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공동명의는 정말 편리해요. 절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요? 은행 창구에 가서 공동명의 계좌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기존 통장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동명의는 양날의 칼이에요.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하셔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녀한테만 하세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금액이 크다 싶으면 세무 상담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공동 통장을 만들어 두셨나요? 안 하셨으면 고려해 보세요. 위임장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지정 제도예요. 이거 아시는 분 정말 없어요.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제도예요.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그 통장을 누가 이어서 관리할지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미리 등록해 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면 이 통장은 내 딸이 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딸이 바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 주요 은행 중 40% 정도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모든 은행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등록한 고객의 70%가 65세 이상이더라고요. 역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대구에 사는 조명숙 7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조명숙님은 딸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딸을 사전지정자로 등록했습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딸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둔 거죠.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조명숙님이 응급 상황을 맞으셨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근데 딸이 사전지정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이랑 필요 서류 몇 가지만 제출하면 됐어요. 일반적이었으면 후견인 신청하고 법원 허가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던 거죠. 사전지정 제도 덕분이에요. 조명숙님 딸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미리 등록해 두셔서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거래 중인 은행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예금자 사전지정 제도 운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운영하는 은행이 있고 안 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확인부터 하셔야 해요. 만약 운영한다고 하면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 작성하고 지정할 사람 정보 적고 서명하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시범 단계라서요. 그러니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 하는 은행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정 후에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화로 충분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정했어라고 다른 자녀들한테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왜 나는 빼고 동생만 지정했냐고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내 통장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두셨나요? 안 하셨으면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이 제도 하는지 물어보세요. 하면 바로 신청하시고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내 돈이 묶이는 일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공동명의, 사전지정 제도 이 셋 중 하나만 해놔도 가족이 훨씬 편해져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확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 대화부터 먼저 하셔야 해요. 금융 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놔도 가족이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자녀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얘들아, 엄마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은행 가줄 수 있겠니? 이렇게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불길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길한 거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하려는 거야. 나이 들면 다들 하는 거란다.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시면 자녀들도 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가족을 불러서 대화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꺼내시면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 통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이런 식으로요.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당장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이에요. 가족이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서류 정리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통장, 도장, 비밀번호 메모를 한 봉투에 보관하면 위기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이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도장은요? 비밀번호는요? 대부분 모릅니다. 어디 숨겨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가족들이 집안을 다 뒤져야 해요. 급한 상황인데 통장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세요. 큰 봉투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통장, 도장, 비밀번호 메모,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걸 다 넣어두는 거예요. 물론 비밀번호는 겉면에 적으면 안 돼요. 안에 봉투 하나 더 넣어서 거기에 적어두세요.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중요 서류 혹시 일 생기면 여기 확인 이렇게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얘들아, 엄마 서랍 첫 번째 칸에 중요한 서류 모아둔 봉투가 있어.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거기 확인해 이렇게요.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셨나요? 안 하셨으면 이번 주말에 꼭 하세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족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치매 대비 후견인 제도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위임장이나 공동통장도 효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후견인 제도를 써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후견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견인이 모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법원 후견인 신청하려면 진단서랑 여러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원 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미리 절차를 알아두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급하게 되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후견인 제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법원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금 문제 상담도 꼭 받으세요. 공동명의나 자금 이체할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무심코 한 이체가 세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공동통장 만들면서 5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세무서에서 보면 이게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싶으면 세무사한테 상담받으세요. 비용 좀 들더라도 받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로 더 큰 돈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한 번쯤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돼요. 상황 설명하시고 조언 들으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세금 문제로 어려움 겪어보신 적 있나요? 주기적인 점검도 정말 중요해요. 은행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없던 제도가 올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해요. 1년에 한 번은 은행 방문해서 본인 계좌 현황을 점검하세요. 제 통장 상태 확인하고 싶은데요. 요즘 새로 나온 제도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직원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이나 사전 지정 같은 거 만들어 뒀으면 그게 아직 유효한지도 확인하세요. 기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해야 하고요. 이런 거 놓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최근에 내 통장 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 넘게 확인 안 하셨으면 이번 달에 꼭 가보세요. 은행 가는 김에 다른 용무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5가지 추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가족 대화, 서류 정리, 후견인 제도, 세금 상담, 주기적 점검이요. 이것들까지 하시면 정말 완벽해요. 내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25년 일하면서 확실히 느낀 거예요. 고객이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먼저 설명 안 해요.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행 직원도 바쁘거든요. 하루에 몇십 명씩 상대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객이 관심 없어 보이면 굳이 말 안 해요. 귀찮아 할까 봐요. 그게 은행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내 돈은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당연히 내가 쓸 수 있고 급하면 가족이 대신 찾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준비는 내가 쓸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이 돈을 못 써요. 통장에 몇천만 원 있어도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본인 돈으로 병원비 내야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하고 법원 허가받고 하는데 몇 달 걸려요. 그동안 계속 돈 나가죠. 스트레스도 엄청나고요.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왜 미리 준비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돼요. 근데 제대로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이 바로바로 필요한 돈 찾아서 써요.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통장에 돈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결과 차이가 정말 커요. 준비한 가족과 안 한 가족의 차이요. 준비한 가족은 위기가 와도 잘 넘어가요. 근데 준비 안 한 가족은 정말 고생해요. 몇 달씩 고생하는 거 수없이 봤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족과 대화하세요. 오늘 저녁에 자녀들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엄마가 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는 겁니다. 자녀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이 한마디만 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준비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정말로요. 어렵지 않아요. 은행 가서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 10분이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을 구할 수 있어요. 10분 투자해서 큰 문제를 예방하는 거죠.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영상 끝나자마자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후견인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뭔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또 실제 사례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후견인 신청에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시간 오래 걸린 사례 이런 거요.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꼭 다음 영상도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요. 주변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한테도 보내드리고요.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하시면 그만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위임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공동명의 통장이 편하다는 게 신기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사전지정 제도를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시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도움받은 경험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 정보 나누면서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 읽어봐요. 답변은 개별적으로 못 드려도 비슷한 질문이 많으면 그 주제로 다음 영상 만들게요. 여러분의 질문이 곧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쌓은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보람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가족한테 전화하고 은행 가는 날짜 잡으세요. 이번 주 안에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의 10분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꼭 실천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